반갑습니다, 여러분. 단편 20특강 3강. 오늘 여러분들하고 세 번째 강으로 두 개의 작품 만나게 되는 양쌤입니다. 우리가 1강 때 두 권의 작품, 그리고 2강 때 두 권의 작품을 봤듯이 오늘 3강 역시 세 번째 작품 두 개의 작품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볼 작품은 바로 두 강, 3강의 두 작품 화수분과 붉은 산이란 내용입니다. 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하고 마찬가지로 간단한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 각각의 내용에 해당하는 중심 내용들을 분석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게 단편설 20선 3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의 첫 번째입니다. 바로 화서분이라는 작품인데요. 화수분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읽었을 거라고 선생님이 또 가정을 하고 바로 뒷부분으로 넘어갈 거예요. 여전히 꼼꼼하게 잘 읽고 있는 거 맞죠? 선생님이랑 이렇게 영상으로 수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책을 잘 읽어와줘야 합니다. 앞으로 뒤에서 수업을 하는 작품들 역시도 여러분들이 꼭 잘 읽어줘야 선생님이 하는 수업들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오늘 보는 3강의 첫 번째 작품 바로 전영택 선생님의 화수분입니다. 화수분은 가난하지만 순박한 화수분이 아내와 어린 두 딸을 데리고 나의 행랑채에 들어와 살게 되며 나는 극도의 가난에 찌들어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관찰하게 되는 소설입니다.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여기서 주인공은 가난하지만 순박한 화수분입니다. 여러분들은 화수분에다가 형광펜을 친 다음에 여기다 주인공이라고 적어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 소설은 화수분이 주인공인데 화수분이 직접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이야기는 나의 시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가 화수분과 그의 가족들을 살펴봄으로써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서술자라가 됩니다. 그런데 나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나는 주인공 화수분을 관찰하는 입장이죠. 이걸 뭐라 그래요? 1인칭 관찰자. 1인칭 관찰자의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화수분의 아내는 자식을 굶기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으로 큰 딸을 남의 집으로 보내고 화수분은 밤새 흐느끼며 슬피 울어요. 어떤 부모가 자신의 그 자식을 다른 집에 보내고 싶겠습니까? 자식과 내 배 아파서 난 자식을 떨어뜨려 보낸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형광펜 쳐주시고 적어볼까요? 극도의 가난함 때문이죠. 가난함으로 인해 가족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 아주 현실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슬픈 내용이 첫 번째로 나왔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내려가 보겠습니다. 화수분은 양평에 사는 형이 발을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형의 추수를 돕기 위해 고향으로 갑니다. 어멈은 아범이 쌀말이라도 해올 것을 기다렸으나 추운 것이 되돌아오지 않아요. 무슨 일이 생겼나 봐요. 분명히 형님 추수를 돕기 위해 떠난 화수분이 돌아올 시간이 한참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뭔가 어떤 일이 발생했을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걸 보고 소설에서 미래에 발생할 사건, 미래의 뒷부분에서 묘사가 될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라 해서 미래를 암시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미래를 암시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복선이라고 부릅니다. 복선이라고 불러요. 복선. 보고할 때 복, 선물할 때 선 해서 복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아내는 어린 딸을 데리고 어린 자식을 데리고 남편에게 떠나서 남편을 보러 직접 글로 가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나, 그죠? 자, 가봤더니 그 이후에 화수분과 아내의 행적을 알 수가 없었는데요. 서술자였죠. 나는 서술자였어요.
관찰자이자 서술자인 나는 출가한 여동생 S, 집을 나가 살고 있는 여동생 S로부터 그들의 뒷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화수부는 형님을 도와서 했던 그 고된 일, 힘든 일 때문에 알아누웠다가 뒤늦게 편지, 아내가 날 찾아오고 있다는 편지를 받고 아내를 맞으러 떠나요. 서울로 올라오던 길에 화수부는 어떤 높은 고개에 이르렀는데 소나무 밑에 웅크리고 있는 어머 그리고 딸 옥분을 발견하고 어린 것을 가운데 두고 껴안은 채로 밤을 지내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가난했으면 이 추운 밤에요, 갈 데가 없이 그 추운 겨울 눈 덮인 산 고개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하고 힘든 처지인지 느껴지시나요? 이튿날 나무 장수가 지나가다가 껴안고 죽은 젊은 난너의 시체, 그리고 자다 깬 어린애가 등에 따뜻한 햇볕을 받고 앉아서 시체를 차고 있는 걸 발견한 거죠. 너무 슬픈 그리고 비극적인 결말 아닌가요? 이건 화수분과 그의 아내예요. 화수분과 그의 아내는 이렇게 생을 마감한 거고요. 왜? 가난으로 인해 결국 고통스러운 삶을 마감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갓난 아기는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엄마가 죽었는지 아빠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햇볕을 받고 맴맴맴매 하면서 이렇게 죽은 엄마의 등을 톡톡 발로 차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니까 어때요? 더더욱 비극적인 모습이 강조가 되지 않나요? 결국 나무장수는 이 살아남은 딸 아이를 소에다 싣고 길을 떠나요. 다행히 딸 아이는 이 소장 그 나무하는 아저씨에 의해서 구출이 되기는 합니다만 이제 본인을 낳아준 엄마 아빠는 이렇게 죽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결국 가난 때문에 너무나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던 화수분 부부의 이야기를 되게 사실적으로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작가 전현주 선생님은요, 소설가이기도 한데요. 이분의 또 다른 이 직업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독립운동에 참여한 것도 있고요. 자연주의적인 이 요소를 많이 쓰시다가 이제 후에는 박애주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이제 목사님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거를 많이 쓰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작품은 결국 극도의 가난함에 힘겹게 살아가는이 되게 중요한 거니까 혀감에 쳐주시고요. 여긴 두 번의 중요한 게 나와요. 이 가난으로 인해서요, 가난 때문에 화수분의 가족은 어떻게 돼요? 가족 공동체가 붕괴됩니다. 붕괴된다는 게 얘들아 찢어져가지고 무너진다는 거거든요. 너무 가난해서 그 가족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 가족이 붕괴되는 게 나오는데 첫 번째 붕괴는 여기 있죠. 큰 딸이 다른 집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죠. 너무 가난해서 큰 딸을 울면서 다른 집으로 보내야 했던 고통스러움. 자식은 우리처럼 힘들게 살게 하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엄마 아빠는 이 자식을 다른 집으로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1차 가족의 붕괴를 보여줍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언제겠어요? 네, 엄마 아빠 그 화수분의 부부가 결국 고통스러운 현실을 가난 이걸 극복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그래서 결국 남은 아이마저도 다른 사람에 의해 키워질 미래가 나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결국 이 부분, 시체와 어린아이를 발견하는 결말 부분에서 2차 가족의 붕괴가 나옵니다. 결국 너무 고통스럽고 가난한 현실 때문에 이 화수분의 가족은 붕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너무 슬픈 내용의 소설이었습니다. 마음이 안 좋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다행히 훌륭한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맛있는 음식도 해주시고 좋은 옷도 주시고 이렇게 재미있는 국어 수업도 들을 수 있게 해주시지만 정말 이렇게 가난한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족이 붕괴되어야 했던 현실을 겪는 과정도 소설 속에 묘사가 되곤 합니다. 실제로 일제강점기 즈음에 우리 민족은 가난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흩어지고 해체되는 붕괴되는 가족의 양상이 꽤 많이 나왔어요. 여기 말고도 다양한 작품들에서 나오니까 꼭 잘 알아놔야 됩니다. 자, 인물을 보면 화수부는 가난하지만 순수해요. 자식에 대한 사랑이 강하고요. 어멈 역시, 그러니까 화수분의 아내죠. 화수분의 아내 역시도 무식하지만 순진합니다. 나는 관찰자라 그랬어요. 관찰자. 나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서술자에 다시 한번 적읍시다. 1인칭 관찰자. 나가 서술을 하고 있지만 나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화수분이죠. 알겠죠? 자, 이 작품은요 단편 소설인데요 중요한 게 액자 소설이에요. 여러분, 우리 왜 사진이 담겨있는 액자를 보면 이렇게 액자 안에 사진이 있잖아요. 액자 소설이란 게 뭐냐면 하나의 소설 안에 다른 이야기가 함께 들어가 있는 건데요. 여기는 서술자 내가 이야기를 전개하지만 그 안에 화수분 가족의 이야기가 담겨있죠. 마치 액자 속의 사진처럼요. 그래서 그걸 액자 소설이라고 합니다. 자, 시간에 대한 광팬 일제강점기를 보여주고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게 되게 중요했고 무엇보다 가난으로 인한 처참함과 비극적 죽음이라는 것에 형광펜을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작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볼 건 붉은 산이라는 소설이에요. 김동인 선생님의 작품인데 이 말 그대로 이제 붉은색 산에 대한 내용 같잖아요. 이건 무슨 내용일까요? 혹시 이 붉은 산에 대한 내용을 읽었던 친구들은 아마 어떤 내용인지 머릿속에서 약간 가물가물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저게 어떤 내용이지? 하고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붉은 산의 줄거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붉은 산은 의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주인공 여가 만주를 여행하다가 만주 지역이 어딘지 알아요, 여러분? 만주? 만주 알아? 자, 만주가 이 대한민국 땅이에요, 여러분. 요렇게 있을 때 요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요 여기 이제 제주도가 있고 울릉도 있고 독도는 우리 땅이죠. 이제 여기 이렇게 일본이 있고요. 요 위에 중국하고 맞닿아 있는 요 부분 있죠? 요게 이제 만주입니다. 이 만주가 옛날에 그 삼국시대의 고구려의 땅이기도 했지만 일제강점기나 아니면 현대사에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히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 민족을 막 괴롭히니까 우리 민족들이 일본의 감시를 피해서 이 땅에 우리나라에 못 살고 다 만주 지역으로 많이들 도망을 갔거든요. 그래서 만주가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문학의 되게 중요한 부분을 담당합니다.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의사인 여가 만주를 여행하다가 만주의 풍속, 다양한 전통적인 모습도 살펴보고요. 그들 사이에 퍼져있는 병들도 조사할 그 목적으로 땡땡촌, 촌은 마을입니다. 어떤 마을에 들르게 되었어요. 근데 이 마을은요 조선 사람들만 사는 평화로운 동네인 마을에 삭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정익호라는 인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삭이 뭐냐면 그 우리나라의 큰 고양이과에 속하는 호랑이보다는 좀 작아요. 표범보다 조금 작을 텐데 되게 큰 맹수 고양이야. 호랑이 같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삭이라는 별명의 정익호가 나타납니다. 이 정익호는요 출신도 고향도 없이 엄청 많이 돌아다녔는데 생김새나 행동 모두가 남에게 미움을 사고요 가까이 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걸 느껴져요. 그러니까 뭔가 좀 거리감이 느껴지게 좀 본능적으로 무서워하게 된 사람 있잖아요. 좀 그러니까 저 사람 느낌이 좀 이상한데 좀 느낌이 쎄한데 이런 인물이 정익호였던 거예요. 심지어 맨날 사람들한테 트집으로 싸움을 시작하고요. 뭐만 하면 꼬집어가지고 막 트집어서 싸우고요. 행동이 올바르지 못하고 사나워서
마을 사람들은 내쫓고 싶어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해. 너무 무서운 거야. 나한테 해코지하면 어떡해요. 성격도 더러워가지고 남들 괴롭히는데, 그죠? 그래서 정의코는 이 마을 동네에 그냥 지내게 된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도 느껴지세요? 이 소설을 살펴보고 있는 서술자 여거든요. 여가 서술자예요. 근데 여의 시선에서 쓰이고 있긴 하지만 딱 봐도 정의코란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니까 나는 주인공은 아니겠죠. 지금 이 마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살펴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서술자인 여는 1인칭 관찰자가 된다는 거 꼭 체크해 놓을까요? 요거 한번 적어줄래요? 여에다 동그라미 치고 서술자이다. 그리고 서술자인 여는 1인칭 관찰자이다. 한번 적어줄까요? 자, 그러면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성격도 안 좋은 정의코가 이 마을에 남았는데 서술자인 여가 마을을 떠나기 전에 송첨지라는 노인이 그 해의 소출, 이제 그 농사 지은 것들을 실어가지고 만주 사람인 지주한테 갔다가 이게 수확량이에요. 그 곡식을 이제 얻은 정도, 소출이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두드러 맞고 죽어서 돌아오게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얘들아. 이 당시에 조선인들은 원래 여기 출신인데 여기 위에 있는 만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도망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내 집이 아니다 보니까 원래 만주에 살고 있던 만주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땅들은 조선인 땅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땅에 농사를 지으려면 기존의 만주 사람들한테, 만주인이 만주 사람이야, 소작을 받아야 돼요. 소작이 뭐냐면 만주 사람들이 지주, 땅의 주인인데 이 지주한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농사에 대한 결과물을 바치는 방식인 거죠. 근데 조선인들이 보호받지 못했던 걸 어떻게 보여줘요? 만주인 땅 주인이요, 수확량이 적다는 이유로 송첨지 노인을 때려 죽여요. 어머 진짜 못됐죠? 여기다 형광펜 치고 적어놓을까요? 보호받지 못한 당시 조선 사람들을 보여주는 대목이 되겠죠? 근데 얘들아,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요, 다들 조선에서 건너왔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잖아. 돈도 없고. 만주 사람한테 대들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송첨지라고 같은 마을 살고 있던 노인이 죽었는데도 누구도 무서워서 나설 수가 없는 거야. 나한테도 피해가 올까 봐요. 그러던 상황에 아까 그 정의코, 성격 더러운 정의코를 만난 여가, 관찰자 여가 송첨지의 죽음을 알려줘요. 그랬더니 혼자 만주인 지주를 찾아간 삭은 피투성이가 된 채 동구가 마을입니다. 마을 밖에서 발견돼요. 뭔가 너무 슬프지 않나요? 사람들은 삭한테, 그 정의코한테 이 성격도 더러운 사람 이러고 가까이 하지 않고 마을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어쨌든 같은 민족이잖아요. 조선인이잖아. 삭도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아무도 나서지 못한 만주인에게 그 저항하러 간 거 혼자 간 거예요. 혼자서. 근데 당연히 이제 돈도 많고 백도 많으니까 이 삭을 두드려 패가지고 마을 밖에 던져버렸던 거죠. 참 이것도 슬픈 우리 조선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요? 죽음에 임해서 죽을 때가 가까워지자 우리나라와 민족들이 생각난 삭이 마지막으로 애국가를 불러달라고 하고, 사람들은 조선인을 사랑하는 삭의 모습인 걸 알고 죽어가는 삭, 그리고 결국 죽은 삭을 함께 슬퍼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보호받지 못했던 조선인들의 모습,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민족끼리 하나로 뭉칠 수밖에 없었던 현실, 죽음을 불사하고 우리 민족이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했던 그 고통,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닐까요? 좀 슬프죠? 슬픈 내용의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계 희생, 그리고 우리 민족이 힘을 합쳐서 그 현실을 이겨내야 했던 그 시절을 보여주고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김동인 선생님은 북한 출신이세요. 평양에서 태어나셨고요. 우리나라에 되게 여러 가지 소설을 쓰신 분입니다. 뭐 감자나 광역 소나타 같은 작품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함께 꼭 읽어보면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작품은요, 여라고 불러던 아까 그 서술자, 의사인 주인공이, 저 서술자가 만주에서 겪은 일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만주, 우리 민족의 고통이 포함된 고통의 공간이다. 적어주시고요. 마을 사람들이 원래는 정의코를 안 좋아했는데 형광펜, 지주에게 싸우러 갔던 사기 피투성이로 발견됩니다. 결국 사기는 여러분 희생적인 인물이겠죠. 아무도 무서워서 지주한테 목소리를 내지 못했는데 그 지주에게 이봐! 조선인들 괴롭히지 마! 하고 떳떳하게 외쳤던 게 삭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 애국가를 부르는 마지막에 살근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애국가가 뭐겠어요? 그러면 애국가에 동그라미 치고 적어야겠죠.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뭐가 될까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저들에게 목소리를 냈던 우리 민족의 저항 정신을 의미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너무 슬픈 내용 아니에요? 전 이 소설을 읽고 참 우리 민족이 그 시절에 겪었던 아픔이 지금의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참 고통스러웠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인물은요, 본명 정의코인 사, 그래서 동족을 못 살게 하는 이 나쁜 인물이었다가 송청지의 죽음을 그 계기로 이제 변화를 얻고 만주인 지주를 찾아가서 이 싸워주는 인물이고요. 송청지는 그 죽은 저기 만주인한테 죽음을 맞이한 고통이고, 여는 이제 이야기꾼, 관찰자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소설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 소설은요, 민족주의가 되게 중요해요. 민족주의가 뭐예요? 우리 민족, 일제강점기에 조선 민족이 겪은 고통을 서술합니다. 이거 꼭 따라 적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영상 보고 멍 때리는 친구들, 나중에 선생님이 노트 다 검사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다, 제대로 공부 안 했다, 선생님이 이거 다 적을 때까지 집에 안 보내줄 거예요. 지금 꼼꼼하게 적으세요. 자, 액자 소설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맞아요. 특정 소설 안에 하나가 숨어 있는 거였죠. 이것도 관찰자인 누구? 여의, 의사인 여의 시각에서 만주 사람들의 이야기가 관찰되는 거기 때문에 내용 안에 내용이 있죠. 자, 일제강점기고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우리 조선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오고, 민족의 동질서 형화펜, 일제강점기에 만주에서 고통받던 민족의 생활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실적인 묘사가 나옵니다. 그 시절 우리 민족이 겪었던 고통스러운 현실을 적으세요.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막상 또 이렇게 배워보니까 어려운 내용들인 것도 같지만 오늘 두 권의 소설은 뭔가 가슴이 저릿해지는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죠? 자, 또 배워봤으니까 여러분들 활동지 열심히 채우시고요. 우린 또 두 번째, 다음번 소설에서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고생 많았습니다.